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이 사태가 정리가 안 되면 한 국가는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겠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비판도 있고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기는 당사자는 또는 지는 당사자는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뭐 포용력을 발휘해라 뭐 이런 원론적인 말 이외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수진 의원 그런 발언할 때 민주주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아까 했잖아요. 진성민 기자가. 그건 바람직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 민주주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특정 의원 편을 드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 뭐 장제원 의원에게 윤핵관이다, 뭐 정치 장교다 이런 말 하고 그래서 불편해진 건데 저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약간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 대표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니 해도 이 부분을 단둘이 만나서 하든지 풀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승패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전 이 대표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 대표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전력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건 윤 후보가 해결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좀 사실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이제 요즘에 등장한 말이라서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대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해보는 건데 윤석열 후보 주변에 이를테면 간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저렇게 간신이 많으면 오히려 윤 후보를 망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준석 대표의 비판적인 분들은 지금 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 있는데 자꾸 내부로 이를테면 화살을 겨누는 게 적전 분열 아니냐. 대표가 그러면 되냐. 뭐 이를테면 대표의 주장도 일면 뭐 설득력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또 비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결국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 후보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사부 여의도 최고의 소식통하고 최고의 정치평론 고수가 만나서 꾸미는 환상의 컬라보레이션. 이것만 들으면 너도 정치 말렙 나도 정치 신선 누구나 정치 구단이 될 수 있다는 아이고 힘들다 전설의 코너 정치의 말렙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진송민 정치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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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희가 오늘 뭐 좀 짚어볼 게 있는데 오늘 주인공이요. 이준석, 안철수, 김건희 요 세 사람입니다. 존칭을 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 저희가 무슨 얘기할 거다 아마 예상이 좀 되실 건데 일단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진 기자. 네네. 지난주 취재하시기 힘들었죠. 아유 지난주에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일요일까지. 네. 일요일도 김건희 씨 사과까지. 이번 주나 일요일은. 네. 주초에 또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의원 갈등 이후에 갈등이 있었고 사면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이 전격 기자회견이 있었죠.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제3차 투스톤 대전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제 보니까 뭐 아침에 뭐 후보가 한마디 하고 뭐 이준석 대표가 받아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비상 상황인데 제3자적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조금 거드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 의견 피력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아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내년 대선의 결과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정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결은 윤 후보하고 다른데 윤 후보는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거고 어떤 면에서 그 장외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움직임들 또 발언들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뭐 이를테면 이 대표 좀 그러지 마라는 쪽에 좀 얘기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그런 게 민주주의다라는 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의견들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갈등을 빚을 때 그때 1차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냈던 반응을 일종의 패러디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이 대표 특유의 그런 어떤 그 대응을 했는데 오늘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요? 초선 의원들이 뭐
뭐 그 사이에 뭐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비판한 분도 있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당 대표실을 오늘 아침에 지금 찾아가서 네. 그 뭐 뭔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봤잖아요. 혹시 당대표 사퇴 요구하셨냐? 그래서 그런 건 묻지 마시고 뭐 좀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 대표하고 만났던 초선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이르면 내일 초선 의원 의원총회를 할 텐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뭔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상당히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국면이 펼쳐질 것 같아요. 내일요? 네네. 오, 그렇구나. 그럼 내일 되게 당 대표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 당의 중진이나 후보들이 초선 의원들이 막 얘기하면 좀 여야 할 걸 좀 들어주는 척들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아마 초선 의원 총회에서의 어떤 대화가 왔는지 그걸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다면 요건가요? 아니면 더 근데 파고가 이준석 나나요? 대표 입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문제 제기가 당의 대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뭐 이를테면 정치적인 그 플랜이 있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대표가 과연 오히려 초선들의 얘기를 들어줄지 아니면 초선들을 설득할지 뭐 이거는 두고 봐야겠죠. 자, 이쯤에서 사실 이 최창렬 교수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준석 대표에게도 윤석열 후보에게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비판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선 과정인데 후보를 너무 흔드는 게 아니냐. 너무 이 후보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3자적인 입장 아니냐.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제3자적 논평, 평론 이런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잘못을 따진 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 네, 그냥 논평하고 평론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에 뛰는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은 윤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장외에서 선대위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비판하는 태도는 과하면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이준석 대표가 발언한 것들은 그야말로 평론가적 관점에서 본다면 올바른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내용 자체는 네, 조수진 의원의 그런 것도 너무 후보를 의식하는 거였거든요. 조수진 후보가. 요즘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양쪽 진영이 다 너무 후보 눈치만 보거든요. 보기 대단히 민망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8.1대란 말도 나왔고 핵관이란 말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다 이핵관이란 말도 쓰긴 합니다만 너무 윤석열 후보 주변에 과거 인물들이 너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인 냄새가 너무 안 나요. 그런 걸 지적해 오는 과정이었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불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도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1차, 2차 결국 선대위직까지 내려놓은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보에 대해서 흔드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이 사태가 정리가 안 되면 한 국가는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겠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비판도 있고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기는 당사자는 또는 지는 당사자는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뭐 포용력을 발휘해라 뭐 이런 원론적인 말 이외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수진 의원 그런 발언할 때 민주주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아까 했잖아요. 진성준 기자가. 그건 바람직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 민주주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특정 의원 편을 드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 뭐 장제원 의원에게 윤핵관이다, 뭐 정치 장교다 이런 말 하고 그래서 불편해진 건데 저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약간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명분이 생기거든요. 이 대표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니 해도 이 부분을 단둘이 만나서 하든지 풀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승패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전 이 대표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 대표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전력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건 윤 후보가 해결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좀 사실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이제 요즘에 등장한 말이라서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대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해보는 건데
윤석열 후보 주변에 이를테면 간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저렇게 간신이 많으면 오히려 윤 후보를 망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이준석 대표의 비판적인 분들은 지금 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 있는데 자꾸 내부로 이를테면 화살을 겨누는 게 적전분열 아니냐. 대표가 그러면 되냐. 뭐 이를테면 대표의 주장도 일면 뭐 설득력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또 비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결국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 후보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쪽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제 네. 발언 보면 그러네요. 네, 어제 발언 보면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초선 의원총회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그걸 좀 지켜보자는 진송민 팀장 얘기였고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오전에 한다니까요. 저희 내일 뭐 여의도 타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오늘 등장인물은 오랜만에 진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인데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기 네. 박건 탈당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네, 후보죠. 안철수 후보인데. 대표는. 자, 진 팀장. 네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도 있다. 이야. 그러니까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취지는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가까운 분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과 함께 할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식의 손을 내미는 말을 송영길 대표가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영입했는데 김민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7년 그 안철수 대선 후보를 도왔던 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의 멘토라는 표현으로 그분을 표현하기도 해서 그리고 또 그쪽 국민의힘을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 그 핵심 관계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어떤 후보 단일화 가능성까지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캠프 내에 안 후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시대 준비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갖고 안철수 당시 그 새정치연합 대표와 그 당대당 통합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포석이 국민의힘 내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대 양당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를테면 손내밀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황이 조금 더 그 손내밀기가 본격화된 좀 분위기가 있어요. 이유는 박빙 구도가 조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송영길 대표 쪽에는 안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심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이제 뭐 선을 긋는 거죠. 민주당과 같이 할 일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그거 진팀 죄송합니다. 최 교수 보시기엔 안철수 후보가 별로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네, 원래는 그랬죠. 워낙 많이 나왔기도 했고 보수 진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워낙 비호감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양쪽의 후보 본인 리스크는 물론이고 가족 리스크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도층이 좀 말하자면 중간에 중도층이 좀 좁혀지는 것 같다 다시 좀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또다시 우리 선거가 항상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기계적인 선거공학이에요. 단일화 선거공학이거든요. 결국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안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으니까 우리 진 팀장 말씀처럼 박빙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단 1% 2%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점점 올라가는 건데 안 후보는 결국은 어느 쪽하고 저는 글쎄요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상 네, 보수 진보 어느 쪽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 몸값을 최고로 올리겠죠.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유권자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선거가 이제 더 가까이 올수록 결국은 기계적인 선거 단일화냐
이런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때문에 역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박빙 구도가 계속될수록 안 후보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교체라는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안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민주당으로 가면 무슨 그 명분을 내세우겠어요. 선거에서 커다란 명분 큰 아젠다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어떠한 그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궁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윤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마저도 또 지금 뭐 밖에 변수도 많기 때문에 이번 선거처럼 이 변수가 많은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혼돈의 정치. 옛날 그레고리 핸더슨이 얘기했던 50년대 이후에 한국 정치를 얘기했던 소용돌이의 정치가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대선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고 예. 사이가 워낙 안 좋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잘 될까요?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언제나 거의 박한 평가를 하고 있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4월 보선 서울시장 보선을 돌이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시 김종인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물론 김종인 대표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김종인 위원장은 원했지만 그래도 단일화 자체는 계속 추진을 했고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테이블에 뭐 이를테면 뭐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 하는데 끌어오는데 반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단일화 국면이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게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이준석 대표는 또 개인적인 구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등장인물은 윤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씨 일요일 날 이제 오후 3시에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어때? 사실 이제 사과란 게 남편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중도층 지지율이 특히 빠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과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없어져서 반등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김건희 씨로 인해서 막 지지율이 떨어졌던 그런 세대들 그런 계층들에게는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지혈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지혈 효과. 네. 근데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사과도 사과입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허위 기재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하고 잘못 적은 거다. 그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뭐 날짜 잘못 적었다 그러면 그게 다 허위인 거예요. 허위라는 게 어마어마한 무슨 대죄를 졌다는 의미의 허위가 아니라 진실과 다르다는 의미의 허위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잘못했다고 가야 되는데 김건희 씨도 어렵게 나와서 사과를 한 거 아니에요. 무슨 감성이 호소했느냐 안 했느냐 비판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진정한 뜻을 비친 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무슨 뭐 옹호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쪽 진영 후보들이 너무 후보들의 호위무사하는 이게 한국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다 잘못한 거라고 하면 되는데 뭐 요거는 날짜를 잘못한 것이고 요건 수상경로를 부풀린 거니까 이건 허위는 아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다. 네. 그럼 최 교수께서는 그 어제 있었던 그제군요. 그제 있었던 김건희 씨 사과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우선 시기가 많이 늦었고 어떤 목적어나 이런 것들 그것이 정확하게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져요. 구체성, 정확성, 신속성에서 문제가 있는데 나름 한 그 남편의 아내로서 그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단 근데 이제 대국민 사과 좀 먼저 하고 후보 관련 발언 좀 나중에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순서가. 네, 근데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말한 신속성, 정확성, 구체성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자기의 절절한 마음이 전달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혈 효과 같은 거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 이제 최고의 악재는 털어냈다.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정 막 늘리면서 공세적으로 나오거든요. 어제 대장동 같죠. 그죠. 네. 그럼 짐 팀장 보시기에도 윤석열 후보 측의 최대 악재는 그 사과로서 덜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평가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 그 김건희 씨 사과 이후에 민주당이 추가 논평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논평을 딱 2줄짜리를 내서 뭐 기사들을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제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더라고요. 국민이 누가 봐도 저거 엉터리 사과라고 알 텐데 당까지 굳이 나서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 우리를 스스로 가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대 진영의 결집의 빌미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뭐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사실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대응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와 부정확한 기재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국민이 물어보면 그걸 과연 얼마나 제대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김건희 씨는 사실 본인은 부풀렸고 잘못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씨 본인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다 했으니 이걸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과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힘은 이걸로써 좀 일단락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나 김건희 씨가 선거 기간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돼서도 부인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한 부분도 뭐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을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말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SBS의 진송민 정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